초고령 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둔 2026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부모님들이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뒷바라지에 은퇴 자금을 전부 쏟아붓고는 정작 본인의 30년 노후를 빈곤하게 맞이하는 이른바 부모 파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혹시 비행기 안전수칙을 기억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비로소 옆에 있는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식의 성취를 내 인생의 훈장처럼 여기던 오랜 습관은 이제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오롯이 나라는 개인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나 불효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신조어 중 하나가 바로 캥거루족입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30대, 40대 자녀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 이 현상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50대 부모님들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자녀의 생활비나 대출 이자로 써버리면서 정작 본인들의 미래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정성을 다하면 나중에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일종의 사회적 보험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2026년 오늘날의 현실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이제 자녀에게 쏟아붓는 정성은 노후의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는 기대 수익률 0%의 투자와 같습니다.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도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평생 살던 아파트 평수를 줄여 이사를 가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박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좁아진 집만큼 부부 사이의 말다툼은 늘어나고 서로를 원망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노후 파산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자녀의 실직이나 이혼이 부모의 노후 자금과 합쳐졌을 때 가계 전체가 무너지는 연쇄붕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돕겠다는 선의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극적인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직시해야 합니다. 자녀의 전화 한 통에 온종일 기분이 들떴다 가라앉았다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감정의 리모컨을 자녀가 쥐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밀착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녀와 내가 한 몸처럼 엉켜 있어서 상대의 감정이 곧 나의 감정이 되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끈끈한 연결을 이제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짜증을 낸다고 해서 내가 같이 우울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 아이의 몫이고 나의 평온함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감정의 리모컨을 내 손으로 회수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꼭 익혀야 할 기술은 거절의 기술입니다. 갑작스러운 손주 돌봄 요청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는 연락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럴 때 무작정 미안해하며 거절하지 못하는 대신 내 인생의 30년 예산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30년 동안 필요한 체력과 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미리 당겨 써버리면 결국 나중에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나를 위해 비축해둔 이 30년의 자원은 절대 침범받아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설명하는 화법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나간 방을 혹시 그대로 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언젠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창고처럼 방치하거나 아이의 물건을 쌓아두는 건 심리적으로 여전히 자녀의 그늘 아래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그 방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내 서재나 취미방으로 개조해보세요. 공간의 용도를 바꾸는 이 퍼포먼스는 내 인생의 중심이 이제는 자녀가 아닌 나 자신임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행위가 됩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자녀의 과거가 아닌 나의 현재와 미래가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죄책감 다이어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우리 자식이 고생한다는 생각, 이제는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가 성인이 된 순간 이미 충분히 완수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인 대 성인으로서 각자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심리적 선긋기가 필요해요. 자녀의 고생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그 아이가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미안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나를 향한 응원으로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노후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사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마다 스스로를 호텔 지배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호텔리어는 투숙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선을 넘지 않는 예의를 갖추죠. 이런 호텔리어 화법을 일상에 적용하면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기에 더해 나만의 사회적 근육을 키우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라는 단일 통로에만 의존하던 인간관계를 분산시켜야 하거든요. 매주 2번 이상은 등산이나 독서 모임 또는 봉사활동 같은 독립적인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가족이 아닌 타인과 소통하며 얻는 새로운 에너지는 자녀에 대한 집착을 자연스럽게 덜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소외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은 자존감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이 어렵다고 자녀에게 매번 묻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직접 수강해 보시길 권합니다. 스스로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모바일 뱅킹을 처리하며 느끼는 효능감은 그 어떤 칭찬보다 큰 심리적 보상이 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세상과 직접 소통하는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노후의 진정한 독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풍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의존이 아닌 존경으로 재정의되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취미나 공부에 깊이 몰입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를 돌봐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닮고 싶은 인생의 멋진 선배로 바라보게 됩니다. 전화를 걸어 왜 자주 안 오냐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대신 각자의 삶을 멋지게 꾸려가는 서로를 응원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진화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 주제를 풍성하게 만들고 만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적 독립이 가져올 평화로운 노년의 풍경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본인의 자산을 지킨 부모들은 70대 이후에도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며 간병을 부탁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대신 본인이 원하는 실버타운이나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이는 자녀 세대에게는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해방감을 주고 부모 세대에게는 품격 있는 마무리를 약속하는 가장 현실적인 평화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올해 2026년을 기점으로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부모가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아 실현을 하는 부모가 진정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절에 온 가족이 억지로 모여 제사를 지내는 풍경보다
각자 크루즈 여행을 떠나거나 캠핑장에서 여유를 즐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가꾸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자녀에게 밥은 먹었니? 라는 안부 문자 대신 평소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던 원데이 클래스 결제창을 먼저 열어보는 작은 반란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매번 자식 걱정에 밀려났던 나의 호기심을 가장 앞줄에 세워보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며 매일을 즐겁게 채워가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는 미안함이 아닌 가장 큰 안도감이자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마음 편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30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돌아보며 참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는 인생이라는 장부에 자녀의 이름보다 당신의 이름을 먼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빛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위해 어떤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설레는 계획을 들려주세요.